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파월 연준 의장이 전망의 근거에 선제적 행동에 상가할 것이며 실제적인 경제 진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때까지 나왔던 내용이 거의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굳이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에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이 전월 대비 약간 감소했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유럽에서는 백신 수출에 대한 추가 제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달러 인덱스에 대한 하락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FOMC 결과 발표 이후 약간 상승폭이 축소됨에 따라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 부각화되면서 하락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게 되면 모건 스탠리가 월가 최초로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했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여기에서도 자산 관리 고객대상 비트코인 펀드 3개를 시작한다라고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금리가 안 올릴 것이다 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약간 급등했던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쭉쭉 내리면 3장을 앞둔 코인베이스 레딧 유저에서 질문을 받겠다라는 내용이 좀 눈에 들어왔고, 그리고 이더리움 EIP 1559에 대응하는 채굴자 채굴 보상을 늘리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널 리시스에서 한국법인 설립이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P&G 화장지 브랜드 차밍이 NFT 출시를 했고 현 최고 입찰가가 26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준 의장이 2% 이상 인플레이션 일시적인 발생 전망, 즉 제가 이 내용을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왜 다시 한번 가지고 왔던 부분은 앞으로 FOMC 정례 회의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FOMC 회의가 앞으로 남아져 있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그때마다 FOMC의 방향성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영향성이 꽤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서 항상 일정 체크를 필히 하셨으면 좋겠고 선물 만기 시점 때도 일정을 필히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브스 애널리스트가 기간의 비트코인 선물 수요가 전례 없는 수준이다. 뭐 이 말이 맞죠. 어떻게 보면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을 보게 되면 이 말은 틀렸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2월 기준에서 선물 미결제 약정 규모가 8개월 연속 최소 100%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사줄 사람이 꽤 많다. 그래서 수요가 전례 없는 수준까지 보여주고 있는 평가이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스퀘어 결제 앱 캐시앱의 이용자 간의 비트코인 무료 전송 서비스를 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더 많이 쓰게끔 유도를 했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코인쉐어스 CEO가 스택스 재단에 합류했다라는 소식과 페이코인이 이마트, CJ, CGV와 결제 서비스를 제휴했고요. 덴라이버가 블로거 몇 주 내 스테이킹 풀 코드를 공개할 예정이라는 내용과 그리고 그레스케일 5개 신규 투자 신탁 자산의 보유량이 어떻게 보면 BAT, 링크, 마나, 파일코인, LPT 등등이 이렇게 투자 신탁을 출시를 했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체인링크가 뉴스미디어 체인링크 투데이를 출시를 했고 메디블럭이 국내 최초 블록체인 기반의 백신 접종 인증 서비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저번에도 다루기도 했지만 분명 국내에서 DID 기반 그리고 기타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에서 아무래도 만약에 채택이 된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코인 플러그나 아니면 메디블록이나 둘 중에 하나 또는 기타 외 나머지 좀 아이콘까지 끼워 넣는다라고 하면 요 셋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았는데 그 중에 메디블록이 이번에
참여가 되면서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구나 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좀 뒤에 부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코리아 디파이 로드쇼를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1인치 컴파운드 메이커, 미러 등등등 쟁쟁한 쪽도 많이 보이고, 여기에서 이제 미디어 파트너 부분은 거의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쪽이 거의 다 참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마가 위안화, 유로화 환율 추정, 합상 자산 토큰을 출시한다라는 내용과 국내 최초 NFT 미술 경매에서 마르킨 작품이 6억에 낙찰이 됐다라고 합니다. 파키스탄이 수력 발전 기반의 암호화폐 채굴장 두 곳에서 구축할 예정이고요. 메사리 연구원이 이더리움 POS 전환 후 비트코인 추월 전망이라고 하는데, 저는 글쎄요, 그때가 되어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SEC가 45일 내에 바네크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를 결정을 내야 될 것 같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설명드린다고 하면, 아무래도 게리 겐슬러가 어떻게 보면은 부임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ETF 이 승인은 약간 보수적으로 보았을 때는 처음에는 좀 캔슬을 내고 그 다음 거부터 충분히 좀 검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바이낸스가 1296억 원의 BUSD 신규 발행이 있었고, 이거 또한 설명을 드리기도 했죠. BUSD가 발행이 되면 어떤 코인에 영향을 좀 줄 것이다 라는 걸 기존에 제가 뉴스 외 쪽으로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아마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으로 유명 애널리스트 비트코인 강세장 이제 막 시작 단계이다. 애널리스트 플랜 B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어도 수개월간 강세장이 이어질 것 같고, 앞으로 비트코인은 6자리 숫자, 즉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도 그런 형태로 보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런 형태에서 거의 깨지지 않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그거의 근거치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채굴 부분에 대한 풀도 꽉꽉 찼고요. 그리고 그만큼 채굴에 IPO를 했던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그 물량을 많이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주가가 비트코인과 연동이 돼서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그게 아니었으면 오히려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으면 오히려 조금은 판매를 더 많이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오히려 또 주가에 대한 부양과 주총에 대한 기간이 또 가까워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채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하겠다라는 공지를 또 많이 내기도 했죠. 그래서 채굴과 해시 부분, C가 채굴 장비 같은 게 또 C가 마르기 시작을 하면서 비트코인의 해시는 점차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만큼 여러 가지에 대한 장치와 기관들이 매우 많이 사주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내려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규제 부분에 있었을 때도 제도권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 디지털 자산 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게 되면 국민, 신한, 우리금융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보게 되면 참여 법인, 금융사 참여 방식, 제공 서비스, ISMS 진행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에이다의 업데이트 소식이 나온 게 있습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 인텔리전스 데이터 관리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곳이 여기서 폴카닷과 에이다를 매입하고 스테이킹할 계획을 발표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미네랄 클립 탑재 5스타즈 폴 클레이튼 사전 예약을 시작을 했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심볼 월렛을 출시를 했다. 이 심볼이 어디 거죠? 램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월렛이 나왔구나. 구글 스토어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메디의 DID 국제 규격을 누군가가 이렇게 또 친절히 또 준비해 두신 게 있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주소는 여기에 있습니다.
DID 국제 규격이 있냐라고 해서 메디블랙이 이 DID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 국제단체 W3C 규격을 따르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죠. 월드와이드 웹 컨소시엄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메디블록은 기술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좋았던 시장에 2018년도 때도 서울대병원과 제휴를 맺고 연세대병원과 제휴를 맺고 거기에서 정부의 또 컨소시엄에도 들어가서 그만큼 투자비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었죠. 네, 정부 정책과.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메디의 좀 아쉬운 점은 무엇이냐? 해당 해외 거래소의 상장이 좀 많이 덜 됐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업비트에 대한 의존성과 업비트의 성장성에 대한 측면이 좀 비례하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업비트의 전체 거래량 추이가 많이 줄어들면 메디도 당연히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NFT 거래 순위 탑 5를 보게 되면 NBA, 크립토, 그리고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눈으로만 보셨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뭐 NFT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이것도 뭐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출금 안 되는데 코인원 고객센터 불통, 비트코인 바람탄 거래소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첫 출금 시 영상 통화 필수 조건인데 고객센터 불통.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뭐 영향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고객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즉 투자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쉽지 않는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왜 느꼈냐면 주식도 같이 하고 있는데 고객센터를 연결을 했는데 2시간 동안 폰을 켜놨거든요. 근데 한 번도 전화를 받지 않고 퇴근하기 직전 때 전화를 하니까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거기 사정을 충분히 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그런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코인원 고객센터를 실제 통화가 안 되면 어떻게 보면 그 고객센터가 오프라인 고객센터도 있습니다. 아마 영등포 근처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가셔서 직접 해결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코인 엣지 서비스 해지 요청에도 한 달째 묵묵부답이다. 아무래도 고객센터 쪽에 대한 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좀 해보겠고요. 이런 측면에 대한 뭐 문제점이나 약간의 소비자 피해 부분이 계속 일어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들 기준에서 보면 메이저 4대 거래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이 거래소 자체가 그렇게 인프라가 아직도 잘 갖춰졌다 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조금은 고려를 해 주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의 상황은 주식이든 코인이든 간에 그만큼 많이 유저가 쏠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직접 그 정도는 약간은 이해를 해 주시면서 봐주신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급하다라고 하면 오프라인 쪽을 좀 통해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거품에 관한 칼럼 조심해서 나쁠 게 없다 라는 내용으로 한조 대기중님이 올려주셨던 내용인데 정말 내용이 좋았어요.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미국이나 한국이나 요즘 친지들이 만나면 주로 주식 투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투자 성공담을 들으면 투자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주식시장이 거품으로 큰 폭락을 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끊임없이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선뜻 투자에 결심하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미래는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1950년도부터 주식시장이 10% 이상 폭락이 36번이나 나왔고 평균 2년에 한 번씩 하락을 경험을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꾸준히 하락 없이 상승을 했고 4.5년 동안 상승, 그리고 4년 동안 계속 상승을 했던 때가 있었다. 그리고 침체기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 주식 시장이 질병 사태 이후로 너무 과열이 됐기 때문에 테슬라, 게임스톱, 암호화폐, 로빈후드 모든 화제가 주식 투자와 코인 투자 쪽으로 갔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로는 언젠가는 한 번은 폭락은 나오게 될 것이니 특이한 현상은 아니며 그 영향으로 분명히 본인의 가정과 재정 상황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또 최악으로 치닫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대응적 관점이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그 다음으로 캐셔레스트의 청춘 웹 예능 허튼 시그널과 콜라보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캐셔레스트의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그래도 업비트나 빗썸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벌써 3월달이 거의 다 지나가는 시점입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본인의 자산 관리를 잘 관리했던 사람은 더 많은 부를 축적을 할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소소한 수익 부분으로 아마 챙겨 가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소소한 수익도 상당히 누군가한테는 되게 커 보일 수 있고 그만큼 소중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을 해 두시면서 약간의 리스크 관점도 고려하시면서 수익적 관점도 고려하시면서 건강한 투자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떡이 맨날 커 보인다고 남의 떡 봐봐야 내게 되지 않죠? 그만큼 자기에 대한 자산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또 신중하게 투자를 잘 하셔서 그 투자 부분에 대한 건강한 투자가 계속 차곡차곡 스킬이 쌓이게 되면 그게 습관화가 돼서 아마 계속해서 어떤 투자를 했던 간에 그만큼 좋은 결과가 계속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주식이든 어떤 자산 시장이든 간에 이렇게 코인 시장에 대한 변동폭이 큰 시장에서도 멘탈을 잘 지키면서 하면 어떠한 시장에 접목을 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해도 분명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아무튼 오늘의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3월 부분 잘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위기 부분이 그래도 선물 만기가 아직은 남아져 있으니 그것만 좀 넘기고 4월달, 5월달 한번 보는 형태로 보셨으면 낫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끝으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